안녕하세요. 훈부입니다. 상가 투자 매매 성공 정보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상가 투자 매매 성공 정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 블로그에 쓴 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상가 투자 매매에 있어서 수익률 등 살펴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수익률은 보통 월세 곱하기 12개월 빼기 은행 이자에서 매매 가격 빼기 보증금에 은행 대출금을 더해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상가 수익률이 나옵니다. 상가 수익률은 보통 5%면 수익률이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익률이야 높을수록 좋지만 최소한 은행 대출 이자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지금 평균 은행 대출 이자가 3%에서 3.5%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그보다는 높으면 됩니다. 이 지역마다 상권마다 판단하는 기준은 다르니 투자자의 선택과 주변 상가들의 수익률을 계산하면 됩니다. 추후 매매도 생각한다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은 황금성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가별 종류와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근린상가라고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상가라고 하는데 주로 주택가 근처 상가 등이 근린상가에 포함이 됩니다. 이 장점으로는 뒤쪽으로 주로 주택가라 비교적 안정적인 월수입이 가능하고 아파트 단지 내 상가나 대형 건물 또는 쇼핑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매 가액이 저렴한 편입니다. 단점으로는 근린상가 근처에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있으면 고객을 뺏길 가능성이 높고 같은 업종의 상가가 많으면 경쟁이 심해져서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단지 내 상가는 보통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를 말합니다. 주로 필수 상권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병원, 제과점, 약국, 학원, 체육관, 미용실 등에 있습니다. 물론 보수선하는 집들도 많이 있고 주로 단지 입구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장점으로는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조금 떨어진 근린상가에 비해 비싼 편이고 필요 상권 업종만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을 상대하다 보니 굉장히 그 상가의 이미지도 좋아야 합니다. 이미지가 한번 나빠지면 아파트는 금방 소문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스트레이트형 상가라고 있습니다. 근린상가 종류 중 하나로 대단지 아파트나 주상복합 등에 쭉 늘어져 있으면서 걸으면서 쇼핑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사람들의 이동 동선을 따라 들어있어서 눈에 잘 띄고 인테리어와 풍경들을 잘 해놓아서 관광객 등도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상권이 형성될 때까지 공실 위험이 좀 있고 분양가도 비싼 편이라 수익률이 좀 낮아질 수 있으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상복합 오피스텔 상가 주로 지하철 근처에 있고 건물의 지하나 지상 3층 정도까지만 상가인 경우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오피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상가는 주로 지하철역 근처에 있으므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월수입이 가능하고 거주민 등은 그 안에서 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다른 상가들보다 비싸고 전용률이 낮습니다. 보통 50% 미만인 경우가 많아요. 근처에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매장이 있으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주택은 보통 1, 2층은 상가고 3,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3, 4층이 주거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주인이 거주하면서 임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맞추기도 편합니다. 단점으로는 상가주택의 상태에 따라서 보수나 민원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올해까지는 상가주택에서 주택이 50% 넘으면 전부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계산을 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택은 주택분, 상가는 상가분으로 별도 양도세 계산하니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엄청 큰데 그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 상가중개 보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0.9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매매나 교환의 경우 실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임대차의 경우는 월세 곱하기 100을 한 다음에 보증금을 합해서 0.9 이내에서 수수료율이 발생합니다. 단 산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세 곱하기 100이 아니라 월세 곱하기 70의 보증금을 합산해서 0.9 이내에서 조율합니다. 권리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권리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바닥 권리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상권의 입지 권리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치가 좋아서 유동인구도 많고 어떤 장사를 해도 잘 될 곳에 붙는 권리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이 하나도 없어도 가끔 신축상가에 바닥 권리금식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임대인에게 주는 권리금이라면 매매가 되지 않는 한 그리고 매매가 됐을 때도 새로운 임대인한테 그 관계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권리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장사나 사업을 끝내고 나갈 때 이 권리금 부분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 권리금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영업하면서 여러의 노력과 노하우 등으로 그 업종을 그대로 인수받아 장사하는 경우 보통 6개월 매출이나 1년 정도의 순수익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권리금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것도 권리금 부분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인수받는 경우는 기존 영업 허가도 함께 인수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다른 영업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 영업 허가를 취소하고 바로 새로운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기존 영업 허가가 취소가 안 돼 있으면 새로운 영업 허가를 구청에서 내주지 않기 때문에 기존 영업 허가 취소되는 부분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시설 권리금은 기존 세입자가 해놓은 시설, 인테리어 비용 등을 말합니다. 만약 다른 컨셉의 업종이라면 인테리어는 필요 없겠지만 기존 임차인이 기존 시설 포함 후에 기존 인수 조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을 인수받을 때에는 하나하나 체크를 잘 해야 하는데요. 그 안에 설치된 물건들이 구입한 물건인지 아니면 임대한 물건인지도 파악해야 하고 특히 전자기기 종류는 잘 작동이 되는지 미리 한번 파악해야 합니다. 이 허가권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가권리금은 해당 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업종 영업을 인수하는 경우 지불하는 권리금입니다. 보통 주로 일종 유흥주점이나 동일한 지역에 더 이상 신규 영업 허가가 나지 않는 담배 판매권이나 복권 판매권, 세차장, 호텔, 주유소, 목욕탕 등이 있는데 지금은 인수인계가 아예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허가권리금이 있는 것은 보통 특소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소세는 특별소비세라고 해서 토지에 붙는 세금인데 굉장히 좀 요율이 높습니다. 이 임차부장 권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권리금인데요. 그 임대차 계약상 임차 기간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인데 지금은 거의 없는 권리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 10월 16일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물론 수익률 높은 근린상가 찾기, 사람들은 주로 퇴근 시간에 돈을 많이 쓰므로 주변 사람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있는 상가가 좋습니다. 역세권 상가는 물론 가격도 비싸고 수익률도 낮은 편입니다. 신도시나 새로운 역 등 호재가 있는 곳에 투자하는 곳이 추후 상가 가치가 많이 올라갈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상권을 잘 모르는 경우는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노점상들이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점상들이 있는 곳은 그만큼 유동인구도 있고 장사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장사를 하면 기본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가는 전면이 길게 도로에 길게 나 있을수록 좋습니다. 노출 광고 효과도 좋기 때문이고요. 전면이 좁고 안이 깊은 상가보다는 되도록 전면이 더 긴 상가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앞에 도로가 너무 넓은 도로,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으면 건너편 고객의 유입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너기가 편하고 다른 업종들이 몰려있는 곳을 많이 찾기 마련이니까요. 이 신축 근리상가를 분양받으시는 분양하는 직원의 말만 믿지 말고 본인이 직접 어느 정도 주변 입지나 여건 등도 한번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분양 시 입금을 신탁사를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더 안전합니다. 신탁사는 정보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곳이니 믿을만한 신탁사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좋습니다. 이 주택이든 건물이든 근린상가 등은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나 누수, 균열이 심하면 피해가 심합니다. 장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 시에는 잘 살펴야 하고 상가 관리실 등도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